오셨어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어저께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그 교직에서 아이들 가르치시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의를 가지시고 사실 여기 여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남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2, 3일씩이나 비우시면서 이렇게 가정을 포기하고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악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 계시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그 마음과 열의가 그대로 저한테 전해져서 굉장히 저는 학창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저는 학창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생님들 같은 분한테 큰 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천단을 지휘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학창교육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KTF 같은 또 다른 청소년 합창단이 생기고 또 일반 어린이 합창단들이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간단하게 이미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작년 9월 4일날 창단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KTF에서 합창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는 작년이 이제 KTF 창단 10주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사회공헌적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미래 10년을 내다봤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돈으로 버는 이익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업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획사 있잖아요. 제일기획. 거기다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제일기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의뢰를 해가서는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합창단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만큼 합창이 그걸 조사하신 분들은 합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합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추어든 프로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것, 기쁘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죠. 노래는 슬픈 사람에게 위로도 되고 기쁘면 함께 부를 수도 있고 그게 공식적인 결과의 수치로 나와서 상담된 것이 10주년 기념사업.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주년을 바라보고 만든 것이 저희 KTF 청소년 합창단입니다. 대우합창단 이후로 기업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과 얘들이 먹는 간식, 얘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얘들이요, 합창단에 오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너희들 뭐하니? 밥 기다려요. 근데 먹는 거,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애들 어제 단복도 입고, 여러 가지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해주고, 또, 이제 모범적인 단원들, 성적도 안 떨어지고, 성적도 오르면서, 합창단 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장학증서 만들어서, 장학증서도 주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이에요. 저희 KTF 합창단은. 그래서, 뭔가 이 합창을 통해서도 애들이 기쁨을 얻지만 이것도 아이들에게 한 가지 어떤 사회공헌적인 이 아이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회공헌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받는 이 아이들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어제 좋은 무대에서 연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무대에서 화려하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 소외된 지역을 가서 연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끝나고 이제 대구로 가요. 대구에 에마원이라는 장애우 시설이 있대요. 거기 가서 또 저희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럴 건데요. 겨울에는 김장김치 담그러 가가지고 노인 복지관에 가서요. 실제로 얘네들이 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을 담궜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했습니다. 한 몇백 포기를 그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같이 김장도 담그고 연주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은 그거고요. 그 기업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 합창단이 나아가야 될 길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뽐내기 위해서 만든 합창단이 아니고 또 뽐내기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그 나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요. 저는 장윤정이고요. 저는 이상하게 처음에 제가 지휘를 시작할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하고 참 인연이 많았어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에 처음에 합창을 접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윤학원 교수님이 대우합창단을 데리고 제가 선화예고를 나왔는데 거기 그때 한참 대우합창단이 잘 나갈 때 리트레센스 예술회관에서 연주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걸 보고 아 합창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충격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지휘하신 분이 뭐 어느 학교에 계시는 분인지 뭐 누군지도 몰랐는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휘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린이 성가대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어요. 어린이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들어는 봤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애들은 뭐 얘들아 여기를 봐라 그러면 3초 이상 안 보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또 저는 캐톨릭인데요. 캐톨릭 안에 마니피칸 어린이합창단이라는 것을 캐톨릭 처음으로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이제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 뭐 강사반도 지휘하고 뭐 그러면서 또 좀 지나니까 김포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겼어요. 제가 가서 창단을 했어요. 저는 창단 전문가예요. 어딜 가나 창단이에요. KTF도 예, 제가 창단 지휘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서초 여성합창단 지휘하고 있는데 거기도 창단이에요. 예. 상당히 자꾸 창단만 하게 돼요. 상당히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게 저의 소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어린이합창단들 이렇게 하면서 참 어린이합창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끄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아이들이 사실 그 어느 합창단은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려면 그동안에 합창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노래를 들었거나 노래를 했거나 했던 어렸을 때 합창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를 많이 들었거나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노래를 하겠다고 오시는데 아이들은 어떤 뭐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이 없죠. 배운 거라고는 그냥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정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뭐 악보 읽는 거부터 듣는 거 뭐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굉장히 보람이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 또 늘 창단을 할 때마다 창단을 맞닥뜨릴 때마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그냥 간략하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리허설에 관한 거는 어린이합창단 리허설이건 뭐 어른합창단 리허설이건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린이합창단의 리허설에는 지휘자들의 어떤 마음이 어떤 물론 지휘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5 가지 적어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 7시쯤이면 꼭 영어가 돼요. 근데 제가 이걸 7시에 쳐가지고 여기 쓸데없는 영어를 이렇게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셨으면. 제가 썰빅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teaching, inspiring, 그 다음에 motivating, 그 다음에 reading, conducting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때가 7시에서 7시 5분 사이였어요. 자, 썰빅한다는 건 섬긴다는 얘기죠. 예. 사실 어른 선단이나 어른 합창단 앞에서는 저희가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 합창단은 아이들이니까 더군다나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애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우리 한 번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그렇죠. 이렇게 막 하게 될 때가 있죠. 사실 애들 뒤에서 웃겠죠? 네, 솔직히 저도 그래요. 뭐 화가 나고 이러면은 답답하고 이러면은 뭐 화도 내고 뭐 이러는데 겉으로 화내고 안 내고를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섬긴다는 마음은 아이들에게 내가 봉사한다. 내가 아이들과 나누겠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죠. 아이들하고 강아지가 제일 잘한대잖아요. 저 사람이 날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예. 정말로 이 아이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저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이 음악을 통해서 뭔가 주고 싶구나, 뭔가 함께 공유하고 싶구나, 뭔가 대화를 하고 싶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씩에 살짝 막혀도 안 되죠? 네, 네, 농담이고요. 예. 뭐 그런 정도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을 할 때 아이들에게 뭘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눈다. 그리고 내가 얘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어느 합창단을 지휘할 때보다도 맡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섬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 이런 거는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감히 말을 하는 게 좀 웃기죠. 선생님들 늘 매일매일 시간 아이들 만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단원들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음악에 대한 어떤 존중과 또 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노래에 대한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지휘자니까 공부하시고 지휘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 그거는 저는 음악에 대한 책임과 또는 또 섬김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칭, 음악적 지도자라고 써있는데요. 예, 당연한 거겠죠. 기본적인 음악 이론, 이게 음악 이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간단해요. 애들이 음악을 듣고 들을 수 있게끔, 또 애들이 음악을 노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또 리듬 같은 것도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물론 합창반 단원들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하루에 50분 연습에 얼마나 많은 시차 지도를 하겠고, 얼마나 많은 발성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합창단 반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내가 1년 하고 끝낼 거라는 마음이 아니시다면, 정말 한 번 연습에 최소한 5분이라도 이렇게 음감을 익힐 수 있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요,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한 곡을 1년 연습하죠. 8개월 연습해서 대회 나가요. 그래서 상 받습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회 나가서 상 못 받아도 아이들이 다양한 노래를 합창 시간에 와서 다양하게 불러보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합창이 좋게 만들어야죠. 그쵸? 요즘에 제가 서울 지역이랑 이렇게 몇 군데 심사하러 가봤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노래들을 하시는지, 예?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근데 만약에 정말 많은 노래들을 다 배워서 그런 노래가 소화가 되는 상태에서 배워가지고 노래를 한다면은, 저 정말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합창반을 졸업하고 나왔을 때, 나 어느 학교에서 합창반 했어요. 그 합창반에서 무슨 노래 불렀니? 2년 했는데요. 하나, 둘, 3곡 불렀어요, 3곡. 너무 불행한 거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평생을 갖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합창에 대한, 더 크게 나가서는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즐김과 어떤 그런 수준 높은 문화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좋아요. 대회는 나가야죠. 학교에서 나가라니까. 또 그 대회를 나가줘야 합창반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정말 대회에 나가고 싶은 곡이 정해졌으면 그거를 맞닥뜨려서 막 애들 맨날 나오라고 그래서 막 외우다시피 막 연습을 시키실 것이 아니라 연습 계획을 짜셔가지고 그 한 곡을 위해서, 그 큰 곡 한 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곡과 맞물리는 아주 작은 곡들 2-3곡을 같이 정하셔서 같이 이렇게 배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대회 나가는 곡은 열심히 잘 완벽하게 배워야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2-3곡은 아이들이 이 곡을 배우면서 지쳤을 때 또는 기쁨을 줄 수 없던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리드믹한 곡, 대회에 나가는 곡이 굉장히 리듬적인 곡이다. 그러면 그 리듬적인 것을 배우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쉬운 다른 리드믹한 곡을 택하신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많은 음악을 접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그리고 저 소리가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유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소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떤 소리가 맞다, 뭐 우리나라 그 많은 합창단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합창단의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합창단의 소리를 좋아하고, 저는 맞고 틀리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불러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기쁘거나 감동을 받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게 좋은 합창이 아니겠어요? 무슨 뭐 저희는 뭐 두성 발성을 하고 있지만 전 그렇다면 두성 발성만이 뭐 우리가 나가야 될 뭐 참된 진리의 길이요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면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좋은 소리를 택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소리가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할까? 이 소리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근데 다들 저렇게 하려면 이렇게 할까? 이게 망설이시면 안 되고요. 심사숙고하셔서 들으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밀고 나가는 왔다리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를 찾으셨으면 그 합창단의 CD를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런 세미나도 찾아다니시고, 또 뭐 이렇게 책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책을 사시지 마시고 한 권을 사셔서 그 한 권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앉아서 쭉 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그 한 권을 본 것도 보고 CD도 여러 개 들으셔서 결정이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런 합창을 해야겠다 결정이 되셨으면 그 CD만 들으세요. 당분간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되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그 소리를 추구해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성법을 들으시건 뭐를 하시건 여러분들 스폰지처럼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동기를 부여해야겠죠. 영감을 주고. 예, 3번입니다. 애들이 왜 노래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떠한 자기 인생에 어떠한 그런 그 영향을 받을지. 해주는 합창지휘자가 하는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의 가장 큰 매력과 가장 중요한, 정말 힘들지만 보람있고 중요한 일은 이거 같아요. 사실 저희 KTF 여기 지금 보조 선생님들이 2분이 쫓아왔는데요. 저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톨릭의 마니피칸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 합창단 단원으로 노래했던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왔더니 어머나 세상에 대학생도 졸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 그 친구들이 오비 애들이죠. 다시 모여서 노래를 해요. 다 전공이 다르죠.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음악 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래했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냥 꼬박꼬박 와가서는 노래를 하려고 와요. 내가 선생님 바쁘다 일주일 쉬자 그러면은 선생님 일주일 노래할 때 너무너무 몸이 근질근질거려요. 뭐 이런다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 저는 굉장히 참 되게 굉장히 무서운, 이거는 정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합창은.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희 아이는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대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노래를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래는 싱아웃 한다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아웃이 뭐예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싱한다고 안 하고 싱아웃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본인들도 모르는 뭔가를 분출한다는 얘기예요. 그 분출을 서로 하면서 선생님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쁨이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대회에 나가기 위한 어떤 어려운 노래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알토를 하기 싫었는데 알토를 하고 보니까 세상에
소프라노가 알토 없으면 안 되겠네. 나는 목소리가 되게 이러면 노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우리 합창반에서는. 또 너무 나대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정신없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네, 처음에 뽑아가지고 모아놨는데 세상에 3초를 못 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종일이 어딨니? 하민이 어딨나? 예.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정서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밝은 아이들은 이게 단체 생활에서 어떤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예, 우리 뭐 지수나 여기 혜린이나 이렇게 눈도 못 보고 혜린아 이랬는데 이제는 어제 보셨죠? 뮤지컬 할 때 애들이 얼마나 춤을 추던지. 애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어느 외국의 세미나를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받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못하는 합창단은 없다. 못하는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면서 제가 그때 아까 말했던 우리 오비 친구들한테 정말 저희 사이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얘들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철 들고 보니 내가 못하는 줄 모르고 너희들이 못한다고 너무 닥달했구나. 제가 막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예. 그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5분 치매에 걸려서요.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죠? 생각났어요. 제가 병이 걸리긴 걸렸는데 치유가 빨라요. 예. 뭐냐면요.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합창 단원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교회 성가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던 자리였어요. 근데 뭐 지역사회 합창단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원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냐. 본인들이 즐거워서 노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어른들은 성가대 같은 경우는 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 탤런트를 주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사명감을 갖고 노래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휘자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요일날 새벽 예배는 뭐든 꼬박꼬박 나오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마음속에 그런 굳건한 신앙심이라든가 어떤 자기 정말 취미생활에 대한 어떤 강한 마음이 있어도 지휘자가 좋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 사람이니까. 지휘자가 아니다. 그럼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에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들썩들썩 하시는데 나가셔도 됩니다. 예. 지휘자를 위해서 노래. 너희 단원들이 노래를 하는 것은 지휘자인 당신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정말로 이만한 망치로 머리를 그랬구나. 그때 그 나의 합창 단원들이 나의 그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구나. 나는 어떻게 착각했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 나의 시간 가외로 시간을 내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떠밀려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줬던 거예요. 그게 지휘자로서 내가 합창단, 어느 합창단이든지 섰을 때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 합창 단원들에게 그래도 미움받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동기와 자신감과 책임감 뭐 이런 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딩이라고 썼는데요. 리딩은 이제 리더라는 얘기죠. 지휘자는 리더죠. 예, 이거는 음악적인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적인 부분이나 단원들에게, 아이들에게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합창반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 학교에다가 뭐 얘기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도 사실 참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뭐 학교에서 예산을 주나요?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올라가는 선생님 마음이 야구르트라거나 3회였으면 좋겠고 그쵸?
애들도 힘들 텐데 뭐 내 주머니도 털어보고 예, 뭐 털레니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위가 너무 커서 털 수가 없고 예, 나도 뭐 살아야 되니까 예,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뭐 현장적으로 그럼 내가 요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회가 10월달에 있는데 합창단 애들이 지금 6학년 애들이 졸업을 했으니까 내지는 중3 애들이 졸업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새학년이 되기 그 전에 애들한테 어떻게 4학년 애들 5, 6학년 애들 합창반이다. 그럼 4학년 애들한테 어떻게 합창반을 홍보해서 많은 좋은 애들을 포섭할 것이냐 말하자면 꼬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해서 애들 졸업시키고 애들이 없네 뭐 와라 뭐 애들 한 번씩 데리고 와라 뭐 한 번씩 안 데리고 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세대들 졸업하기 전에 그러면은 큰 애들 있을 때 노래 잘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 중차팀을 짠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뭐 선생님들한테 좀 친하신 선생님들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점심시간에 여기 10분만 주세요. 10분 전에 딱 점심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딱 들어가서 중창 애들이 뭐 이렇게 노래를 한 곡을 딱 불러주고 뭐 합창단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뭐가 좋아요. 우리가 뭐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5반만 돌면 한 반에 45명씩 최소한 제가 계산을 못해요. 저는 숫자는 모릅니다. 대충 뭐 얼마 중에 그래도 5명은 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그냥 교무회에 가셔가지고 애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무슨 뭐 행사 때만 뭐 대회에만 무슨 행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즐거운 일들을 자꾸 만드셔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귀찮아 무슨 일을 만들어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러시면요 더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소스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재밌고요. 애들은 일단 뭐 힘들어도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일이 생기면 기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떠밀려서 하는 거랑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간식을 좀 먹이고 싶은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내가 애들한테 간식을 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꼭 무슨 학교에서 무슨 뭐 예산을 주십시오. 대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먼저 노래하기 그런 것보다는 뭐 전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뭐 부모님한테 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뭐 가끔 간식 사주시고 하시겠지만 친하신 선생님들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친절하게 잘하시고 그분들한테 10,000원씩 뜯으세요. 우리 평소에 이렇게 학창반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냥 뭐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막 노래하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노래를 호흡하라고 호흡을 가르쳤더니 호수를 들여마시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 뭐 그런 얘기 막 하시면서 정말 기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좀 도와달라. 이거 구걸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거는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에 학교 발전 기금 조성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드시고 기획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애들이 동기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떤 전체적인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컨덕팅인데 이거는 기술적인 거죠. 여러분이 기술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야 돼요. 이쯤 되면 너무 힘들다. 이 세미나가 끝나고 가면 학교 가서 교감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제가 지휘자가 되고 특히나 제가 계속 어린이합창단 저는 계속 어린이합창단이랑 소년합창단이랑 인연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봐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신앙이 계시겠지만 각자의 종교가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내가 살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하나의 소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해요. 사실 어른들 하면 편하죠. 편해요.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 줄 서. 야, 옷이 너 뒤집어 입었잖아. 너 어지럽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주실까? 이게 하나의 소명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도 왜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안 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한테 갖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맡겨진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그 청소년 교육, 어린이 교육에 정말 빠져있는 정서교육. 그쵸? 여러분은 굉장히 그 정서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소명으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할 것이 많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컨덕팅은 기술적인 책임감이에요. 네. 어떻게 내가 세 박자를 저을지, 네 박자를 저을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네, 그런 거는 이런 데 오시면 배우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가 막히게 멋있는 지휘를 뭐 카라반이나 뭐 이런 데서 지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아이들에게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는 제가 생각하는 지휘는 또 제가 뭐 배웠고 여러 지휘를 보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지휘는 간결할수록 좋다. 군더더기가 들어가지 않는 걸수록 좋다. 특히 그 어린이 합창의 지휘는 뭔가를 넣으면은 이제 점점 과해지죠. 그렇죠?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작게 피아노라고 이러면 애들은 정말 이렇게 해야 피아노를 해요 나중에. 그쵸? 그 포르테는 어떻게 지휘하시겠어요? 그죠? 네, 어떻게 이게 피아노 그 다음에 포르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다리로 하나요? 같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몸이 가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습득이 돼서 애들이 왜? 크게 하는데 안 나와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노래하면 노래 하다 보면 막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엉덩이도 뒤로 빠지고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박자는 애들이 못 맞춰요. 4분의 1 박자인데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맞추죠, 내가. 머리로. 예. 근데 애들이 맞춰지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애들은 더 길을 잃어버려요. 애들이 박자 감각을 찾는 건 그때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마음껏 되게 하시려면은 몸으로 이게 익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컨덕팅 기술적인 책임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습득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배우고 가셔서 팽개쳐 놓으시면 안 되고 뭐 세수하시다가 라든가 뭐 이럴 때 내가 배웠는데 뭐 제대로 되나? 투빗이 뭐랬지?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잠깐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요 이제 뭐 정말 음악을 전공한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은 전공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화대나 합창단이나 들어가서 내지는 또 그런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음악을 즐기는 음악회 가서 음악회를 보고 이런 아이들을 성장시키실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바른 올바른 그 음악의 길과 뭐 지휘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음악적인 기술적 책임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악보 공부와 지휘 준비. 제가 그 여러분 교재 나온 걸 보니까 그 박신환 선생님께서 리허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정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사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슬픈 가사를 가졌는데 딱 밝게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옛날 노래 같은 경우는 그 가사의 운율에 따라서 리듬이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사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신화창곡들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노래보다는 그렇잖아요. 요즘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고전 시대나 바로크 시대나 낭만 시대나 그런 시대 곡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렇게 낭만 음악 이렇게 한번 쳐봐서 낭만 시대 음악은 굉장히 표현이 자유롭고 소리도 풍부하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원래 이렇게 노래를 크게 다 작아졌다 하는 부분을 더 오버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거는 아실 수 있잖아요. 너무 깊이 사실 우리가 너무 깊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거라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핸델이 무슨 노래를 한다. 핸델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어느 시대 사람이지? 바로크구나. 바로크는 뭐가 중요하지? 바로크 시대 음악 쳐보세요. 그러면은 박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강약약
강연. 이게 그 시대에 나온 거거든요. 중간. 이게 그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레가토보다는, 이런 음악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강연이랑 어떤 리듬감을 중요시해서 해야 되겠다. 거기 멜리스 마틴이 많이 나와서 따라가라, 리바라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거를,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간략간략하게라도 좀 체크를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해주시면 애들이, 야, 오늘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곡 형식 및 형식 분석 및 현미 현상의 분석. 이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화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부르실 노래가 있어요. 애들한테 가르칠 노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처음에 이 부분이 나왔네? 이 부분이 또 나오는 데는 없나? 여기 또 나왔네? 가사가 또 나오는 건지 아니면 멜로디가 또 나오는데 가사는 바뀌었는지 그럼 중간 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대조적으로 나오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 가사는 똑같이 반복되면서 레가토 됐던 게 리듬적으로 나오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큰 그림으로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합창을 지도하실 때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오늘 뒤에 써놨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이제 다 모여서 얘들아 나 처음부터 해보자. 처음부터 하다 보면 앞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꼭 첫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에서 걸리죠. 그럼 계속 거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 다 됐네? 내일 보자. 내일 또 와요. 자, 이제 처음부터 해보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이 그냥 넘어가나요? 또 걸리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애들이 재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 처음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부분이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 다른 거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나오네? 그럼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이거 계속 반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다른 부분이 나온 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그쵸? 중간에 나온 데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선율이 뭔지, 중요한 주제가 뭔지, 그런 거를 뜯어서 가르치시면 여러분이 지도하시는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돼요.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팔과 얼굴과 몸으로 쓰듯이. 애들은 여러분들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저께 저희 애들이 노래하는데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애들은, 선생님이 제가 사실은 딱 첫 소리를 내는데 너무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제가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막. 소리 더 안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마음을 갖다 두고 평정을 잡아서 그랬더니 바로 웃으면서 어쨌든 틀리지 않고 무사히 끝내기는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휘할 때 몸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창 연습을 위한 준비라고 쭉 써놨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딴 설명할 필요 없고요. 2번이요. 2번이 아까 그 3번과 악보 공부와 지휘 준비의 3번 악보 형식 분석 및 현미현상의 분석과 상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점은 지휘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 단원들은 지휘자가 이해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곡들을 배울 수 있다. 지휘자의 책임이죠. 아이들이 계속 그 곡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휘자들이 있죠. 악보를 가져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배우는 거예요. 합창단을 앉혀놓고 같이 부르면서 배우는 거죠.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여기 많이 돼요. 피아노를 다 쳐본다, 파트를 불러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과 함께 합창을 주시는 노래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겠죠. 지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한다. 어른들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처음 보기 때문에 워밍업 같은 거, 바스나스 같은 거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리허설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쫙 보여드릴 거거든요. 리허설을.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은 효율적 연습을 위해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4번입니다. 단원들을 위해 노래하라.
그러나 그들과 함께 노래해서는 안 된다. 답답하니까 어떡하죠? 지휘하면서 같이 노래하시잖아요.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이 노래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합창단이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듣죠. 내 귀에 들리는 건 내 노래소리예요. 이 노래를 알고 부르는 내 노래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흥분이 되면은 연주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부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원들을 위해서 단원들한테 들어라 하고 불러주세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노래할 때 같이 부르시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반복을 피하고 이유를 말하기. 예. 노래를 끊었어요. 자, 다시 해보자.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유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가 음정이 틀리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한 2마디 음정이 틀렸는데 그 2마디 음정 틀리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가가지고 불러야 될까요? 반복으로? 아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가 아, 여기가 이렇게 틀렸는데 그 고기만 떼서 연습을 시키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절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말이 없이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주 좋지 않은 그 연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피아노의 의존도를 약화하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번 곡에 처음부터 연습하는 것을 피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연습 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연습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종이에다가 제가 사실 화이트보드를 왜 놔두려고 이렇게 적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연습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요. 제가 토요일 날 2시 반부터 연습인데요. 2시 반에 모여서 3시까지 간식. 3시 5분 출석. 3시 5분, 3시 15분 뭐 운동. 3시 15분, 3시 35분까지 발성. 그죠? 그다음에 3시 40분부터 뭐 애들이 뭐 화장실 꼭 가요. 뭐 5분 화장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시 45분부터 4시 15분까지 무슨 노래에 몇 마디부터 몇 마디 연습. 그 몇 마디부터 몇 마디 연습, 뭐를 연습할 건지, 내가 가사를 연습시킬 건지, 프레이즈를 연습시킬 건지.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 안 하고요. 그렇게 30분 연습하면 그 다음에 다른 곡을 바꿉니다. 다른 곡에 몇 마디부터 4시 15분부터 이 곡은 좀 어려워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그럼 5시까지 무슨 곡을 연습.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노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리듬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노래로 들어가기 전에 리듬 연습. 리듬은 어떤 리듬? 리듬을 그려놓죠.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익히게 할 것인지. 리듬 연습 3분, 그 다음에 노래 연습. 그거를 분단위를 다 적습니다. 적어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요. 원래는 연습 계획서도 있고 그 앞에 평가서도 있어요. 그 앞에 평가 해가지고는 오늘 애들이 뭐 너무 못했다. 이 부분은 잘했다. 뭐 이렇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동그라미 이거라도 꼭 여러분이 표시해주면 좋겠죠. 이게 됐는지 픽스가 그러니까 고쳐져서 넘어갔는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근데 연습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예, 날씨가 우물하고 막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러면요 사람 노래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그 부분이 죽어도 안 돼. 그럼 그 부분 더 이상 연습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악영향이에요. 그냥 덮고 다른 데를 연습하시고 그 부분을 다음 연습 때 제일 처음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이제 신선할 때, 애들이 싱싱할 때. 예. 그러면은 그렇게 100번을 해도 안 되던 게 그냥 불현듯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걸 여기 적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뭐 곡의 선택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가사가 우리 아이들 단원들의 연령과 맞는지 단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사인지 그런 시인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축제 노래를 부를 거면은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그런 얘기고요. 음악도 우리 합창단 아이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너무 어려운 곡을 또 고르시면 힘들어요. 물론 도전이 되는 곡이 있으면 아주 쉽게 애들이 정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딱 보고 조금만
나왔을 때 애들이 야, 나 해냈다, 나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노래도 주셔야 돼요. 어려운 노래 하실 거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타는 음역이죠, 음역.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레인지가 높지 않은데 너무 높은 곡을 고른다든가, 우리 애들은 너무 아직 어려서 낮은 음을 못 내는데 너무 낮은 음을 고른다거나, 너무 도형이 심한 곡을 막 불러서 애들이 뭐 음정도 모르고 개명도 모르는데 막 또 이런 노래 부르면은 여러분이 고생하시죠, 가르치시느라고. 그런 거 꼭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저희 합창단 애들 데리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허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같이 하셔도 좋고요.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일어나세요. 좋은 친구들 있네. 일어나세요. 제가 원하는 한숨은 이렇게 둥글게 가는 꿈을 써는 이루는 한숨이에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손 들고 꿈을 써는 이루는 한숨. 한발 앞에 놔두고 나아졌나요? 아, 그런가요? 나아졌어요. 네. 자, 신감이 되는 것은 경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노래를 하게 되면 숨이 받쳐질 수밖에 없어요. 숨이 아까 지금 그게 안 돼요. 해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들아 손에 롤러코스터가 있잖아.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가 돌아가 다섯 바퀴를. 뭐로 돌아가냐면요. 무슨 힘으로 돌아가냐면요. 이게 이걸 돌리는 힘이죠. 눌러볼까? 처음에 이걸 제가 많이 못 돌렸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놀이기구를 너희들이 돌리는데 뒤집어질 때는 더 힘이 필요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하고 점점점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거는 이렇게 호흡하는 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을 쓰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동안 들여마시고, 자, 전구가 있죠, 전구. 제가 애들한테 전구놀이라고 말합니다. 알전구요. 요즘 나는 세련된 옷이랑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이렇게 아시죠? 초게 알전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죠? 예. 아이들한테, 자, 너희들은 여기 갈비뼈 바로 밑에 여기를 전구를 만드는 거야. 몇 박스 동안? 네 박스 동안. 네 박스 동안 전구를 만들고, 네 박스 동안 그 전구의 바람을 다 밀어서 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네 박스만 들어가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전구를 만듭니다. 좀 잡아보시고. 처음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미지를 주는 거죠. 상상이에요, 노래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손을 미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거 빼실 때요. 제가 보기엔 다 예쁘고, 다 아름다우시고, 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이뻐 보일 필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망가지는데, 그렇게 망가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바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를 네 박자, 세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이게 뭐냐면요, 호흡을 집어넣는 시간을 들여놨다가 한 번에 맞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해볼까? 두 번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여기다 하나 하고 여덟 개 가면 돼요. 하나,
뭐 복식호흡에 대한 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많이 있죠. 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엎드려서 뭐 잡아본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예. 왜냐면 사실 숨을 들여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숨을 뱉느냐거든요.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실 때요. 학생들한테 노래를 가르칠 때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고 호흡 하니까 아 호흡 복식호흡 잘 들여 마셔야 돼. 폐경막이래. 폐경막이 여기 있대, 여기 있대. 뭔지 모르겠어, 여기 있대. 휴무처럼 생겼대. 네? 얘들아, 배에다 힘을, 배로 숨을 쉬어라. 네? 어떻게 보면 애들에서 나온 똥배만 앞으로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숨을 자꾸 들여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는데요. 아이들한테 강조해야 되실 거는요. 숨을 들여 마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쓰느냐예요. 어떻게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써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동안 들어가지만 뱉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과 들여 마시는 것을 같이 배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옆구리가 나오는 배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 가르칠 때 손을 옆으로 쭉 손을 여기다 대시고요. 하나 한번 들여 마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아, 잘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나왔다 들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아, 나는 숨쉬면 이렇게만 되는 줄 알았더니 어머 여기도 나오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이들이 자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씀하기가 쉬우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연습법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발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발성은 자, 다시 아까 하나 하고 4번씩 동안 5번씩 동안 된다. 하나 여기에 연결하셔서요. 자, 하나 들어마시고 디게이죠. 이거 허밍을 하는 애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허밍으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숨을 뱉는 게 허밍을 통해서 숨을 뱉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 하나 지금 애들이 많이 이렇게 입을 써주고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런 걸 다 잡으려면은 앞으로 뭐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밍 연습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붙인다 소리를 어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호흡과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숨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 했다. 그럼 이렇게 이 허밍 연습이나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카카토 연습을 했다. 내가 호흡을 자 스카카토 해볼까? 하나씩 쓱 한다. 쓱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그대로 쏠쏠쏠쏠쏠 떨어지게 된다. 호흡으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아에이오 아이오 1, 2, 3 아이오.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모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발성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아가 들리시면 절대로 고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음 연습을 하겠다. 그럼 전 이런 걸 하죠. 아이오 내가 들어 연습할 때 애들이 노래할 때 앞에서 내가 프로가 앞에서 많이 보여줘요. 왜냐면 애들한테 계속 주는 거죠. 숨을 써서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숨이 에너지가 돼서 사용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모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손 들고 이게 입천장이에요. 입천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붙여야 되는 데를 이렇게 지금 찝어주면서 가는 거죠. 자, 모음의 이춘이 뭐니 뭐 이런 건 다 발성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기 입천장 보면서 모음 정확하게.
너무 들어갔다 썼잖아요. 들어갔거든요.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거를 들었는지, 내가 어떤 걸 알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애들이요 아침에 소리를 못 풀었거든요. 막 진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요. 소리는 세로로 가지 가로로 가진 않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너무 줄로 들어갔어요. 바꾸시네. 올라가세요. 올라갑니다. 음수가 올라가잖아요. 호흡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시켜요. 올라가세요. 하나 더 쉬는 이유는요, 애들이 어쨌든 고음을 하고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제 성대가 근육이잖아요. 근육, 아주 얇은 근육이고 그 주위에 또 근육이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되거나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안 썼냐면요, 저기 호흡하고 또 발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소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이 더 이제 밑에서 좀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발성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그러려면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호흡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숨이 가빠지면 가빠질수록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빠지는 숨을 아래로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한번 이런 좀 귀찮으시죠? 그냥 앉아 계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앉으실 때 그냥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앉으시면 돼요. 네. 무게 중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뭐 바를 때 힘을 줘라, 화장실에서 운동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애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면서 본 것만 가지고, 들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럼 들으시면 굉장히 쉬운 나라니까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그림을 해주고 감이 안 와서 소파가 먼저 알수가 나중에 그럼 같이 하실까요? 이쪽이 먼저 하시고요. 이쪽이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제가 쌓아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재밌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의 단원들에게 특히 아이들은 재밌어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부터 뛰지 마시고 간단한 노래들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소스를 구하실 수 있어요. 제일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건 제가 가장 큰 바람은 중앙아트에서 빨리 돌림노래를 위한 책을 출판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는 거. 저희가 큰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 아지사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면 전해주세요. 그렇고, 네, 그런 책, 어린 학창 지도법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나 아니면 학창 지도법 같은 책들을 보면은 다 아주 몇 가지의 간단한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셔서 매번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씩 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응가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원래 많이 빠른데요. 아, 그래요? 예. 8분 빠르답니다. 말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처음 아이들을 뽑았을 때, 저희가 그, 호리 이분견에 제일 앞에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써있는 악보를 놓고 시험을 봤어요, 얘네들. 어머나, 이 중, 3명 읽고요. 나머지는 못 읽더라고요. 읽긴 읽는데, 정확한 음정으로 부른 아이들은 5명 안쪽이었고요. 그리고 한 5명 정도는 5명에서 한 7명? 됐나요? 그만큼 안 됐죠? 우리 간절히 보시는데요. 5명 정도는 개명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음정은 뭐 이런 거 있죠. 토레미가 이 정도도 훌륭한 거예요. 또 이런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분석형 것은 이제 음정이 안 돼요. 근데 사분태가 뭔지 이분태가 뭔지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참이죠. 음정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코다이의 그 핸드사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렸어요. 치면 이런 거 하는 거죠. 스파트로 나눠서. 자, 조금 있을까? 얘네들은 잘하는데 제가 헷갈려요. 하나, 어저께도 모던타임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제일 앞에 모던타임즈 보면 저희는 음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9개 음이 한꺼번에 붙여나오고 8개, 그러니까 화음이 다 붙여나오는 거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애들이 많이 부족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직 훈련 중이고요. 뭐 이렇게 정말 잘하는 합창단이나 뭐 그런 일들만큼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합창단이 어려운 점 또 하나 제가 어린 합창단 해보니까 최소한 3년은 돼야 2년에서 3년은 돼야 애들이 음악을 알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학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생활을 하라고 졸업시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소라고 미하고 헷갈린다고 힘보지 마시고 어디 가서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고 재밌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연습하시냐면요. 또 보세요. 자, 고 제가 원래 나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항상 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까이는 파를 했거든요. 다 같이 파 사인하고 목소리가 나를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진짜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어른들은 저 선생님 저시죠 예전에 이러고 이렇게 어려운 저 시켜? 화를 내는데 얘네들은 선생님을 너무 믿고 따르기 때문에 화를 하면서도 나를 내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힘드셔도 5분, 10분을 내셔가지고 이런 거를 꾸준히 시키는 애들이 굉장히 생기죠. 이런 것도 해요, 저희가. 자,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애들한테 악보를 들고 도미, 레파 이거 시키면 애들 3도, 4도 몰라요. 이런 노래를 통하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정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리듬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치면은 듣고 따라하세요.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듣고 치면 힘드실 때 알았어요. 자, 볼까? 자,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거 뭐냐면 정확한 자기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빚을 얘기하고 애들은 얘가 지금 이게 사고도표가 4개인지, 사고도표, 사고도표 2개, 이런 거를 지금 애들이 몸으로 걸으니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듬감을 주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발 안 움직여도 되는데, 발 안 움직이고, 선생님이 치는 거를 듣고 따라 치면 돼요, 똑같이. 얘네들이 저의 박자를 따라 치는 동안 저는 또 새로운 걸 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걸 치면서 들어야겠죠. 그렇죠? 또 치는 건데요. 실은 저희가 이거를 안 한 지 좀 됐어요. 얘들 좀 헷갈릴 거예요. 예. 치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얘는 치면 돼요. 자, 잘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리듬감을. 근데 이 리듬감을 그냥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거기서 써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울 노래 중에 어떤 리듬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쉬운 리듬 같지만 사실 애들한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애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 그런 걸 빨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시키느냐. 또. 예. 말도 할 수가 있어. 원 and 더 자, 하나입니다. 둘, One,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he two and the three and the four and the one and the two and the three and the four and the one and the two and the three and the four and the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박자 안에 하나, 두 개도 들어가고 세 개도 들어가고 네 개도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홈연습하면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직접 말로 하면서 그 8분음표 두 개와 3년음과 16분음표 네 개의 어떤 그런 리듬감의 차이를 애들이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연습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래를 연습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노래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알리세요? 자, 저희가 거기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요. 이게 오늘 에스트라로 가르칠 거 있죠? 오늘 받으신 일부분을 겨우기에 못하면 이제 없으신 분은 손만 들고 있으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서 세 번째 페이지. 이런 건데 복사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여자 같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바로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원앤 점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코다이 비슷하게 나온 건데요. 말로 하는 거죠. 원앤 이게 힘들면은 4분음표는 타고요. 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4분음표는 타고 8분음표는 T. 16분음표는 리.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말로. 그러면 점 부자가 어떻게 될까요?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어떻게 될까요? 티리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런 거를 이제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애들이 어떤 리듬인지 읽고 갈 수 있으니까 노래는 그냥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리듬을 먼저 노래를 이게 더 쉽죠? 원앤더 투앤 이거보다는 그렇죠?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숫자로 노래하기 이걸 아까 보여줬던 그런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변박이 나오죠? 리듬 빌더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요즘 노래가 박자가 정해지면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박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3분에 3박자 나왔다가 4분에 2박자 나왔다가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뭐 똑같은 한 박자가 4분에 들어가면 한 박자인데 뭐 이때가 아니라 그 박자에 따라서 SMP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살려줘야 그 음악의 어떤 있었네요. 목 아파. 그 음악의 어떤 그 맛이 달라지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줘서 이걸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없어요. 자, 4분음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 예. 8분음표는 T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저희 아이들이 항상 그 박자를 칠 때 여기다 이렇게 쳐요. 왜냐하면은요, 심장이랑 제일 가깝대요, 여기가. 우리 몸에서 박을 치는 곳은, 고동을 치는 곳은 심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내가 노래하는 박을 느끼라고 여기를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예. 제가 해볼게요. 타, 티, 타, 타. 이런 식으로
그 박자가 바뀔 때마다 액센트를 넣어서 가십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애들이 된다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8분음표 만들어 넣으시면 되고, 그쵸? 부점도 만들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쵸? 네, 이거 그냥 하나의 샘플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 이 책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파악을 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노래를,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엄마야, 누나야, 그 유니슨, 레가토 싱잉이 엄마야, 누나야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리드믹한 걸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그때 연주했던 태평성대, 드림 태평성대의 그 리드믹한 부분,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한 곡 소개하려고 제 앞에 축복의 길이라는 악보를 넣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지금 29분인가요? 22분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짧게라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예. 먼저, 엄마야, 누나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잠깐, 이렇게. 이거는 사실, 너무 죄송한데, 깨끗한 악보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사를 이렇게 늘려써서 줘요. 엄마야, 누나, 이런 식으로요. 그냥 엄마야, 이거 보면 엄마, 이래야 이제, 곡이 레가토로 연결이 되잖아요. 자, 레가토를 만드는 건 모음입니다, 여러분. 예,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모음은 소리를 만들고, 자음은 뜻을 만듭니다, 노래에. 그러니까 모음의 연결이 없이는, 정확한 모음의 위치와 연결이 없이는, 여러분, 좋은